자면서, 운전하면서, 청소하면서, 출퇴근길에, 일하면서 듣는 야담. 야담 통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밤, 한 과부가 남편의 무덤으로 갑니다. 손에는 술 한 병을 들고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한 잔 따릅니다. 그리고 무덤 위에 천천히 붓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진정한 효부로다. 하지만 10년 후 남편의 형제가 무덤을 파봤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관 안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부는 10년 동안 대체 무엇을 위해 술을 부은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과부의 10년간의 비밀.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부 남편의 죽음. 때는 조선 인조연간. 충청도 공주 근처 작은 마을. 그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김상호. 마을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는 선비였어요. 아내 이름은 박씨. 나이는 26. 얼굴이 곱고 성품이 온화한 여인이었죠. 두 사람은 혼인한 지 5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고맙소, 당신. 평범한, 아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1636년 가을, 김상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박씨가 황급히 남편을 부축했어요. 김상호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해. 마을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혀를 보고 눈동자를 살폈죠. 병이 깊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병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무릎이 꺾였어요. 안 돼요. 안 돼. 김상호는 그날부터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이 빠져갔어요.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어요.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다렸습니다. 여보, 제발 괜찮아져요.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한 달 후, 어느 가을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밤이었습니다. 김상호가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네, 여보.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신을 먼저 보내서. 김상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을 거예요. 고맙소. 김상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여보, 여보. 박 씨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박 씨의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참 안 됐네. 아직 젊은데. 과부가 됐구만. 아이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의 관을 바라볼 뿐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흙이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 툭, 툭, 툭. 그 소리를 들으며 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편히 쉬세요. 무덤이 완성됐습니다. 작은 봉분. 그 앞에 작은 비석. 박 씨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여보, 정말 가신 거예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박 씨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부 밤마다 술을 붓는 과부.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밤, 달이 떠오를 무렵, 박 씨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술병 하나와 잔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뒤편 야산으로,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죠. 후, 후. 박 씨는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술병을 열었습니다. 따르륵. 술을 잔에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여보, 목마르시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무덤 위에 부었습니다. 출렁출렁. 술이 봉분에 흙을 적셨어요.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박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추우시진 않으세요?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무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밤, 또 같은 시간, 박 씨는 또 무덤으로 갔습니다. 술병을 들고,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고, 무덤에 붓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밤, 또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박 씨는 남편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챘어요. 저 박 씨 부인, 매일 밤 무덤에 간다던데. 그래, 뭐하러? 술을 부은다더라. 세상에. 효부네, 효부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매일 밤 무덤에 갔어요. 비가 오는 날도. 여보, 비가 오네요. 추우시겠어요. 박 씨는 흠뻑 젖으면서도 무덤에 술을 부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도. 여보, 바람이 세네요. 무섭지 않으세요? 박 씨는 바람에 휘청거리면서도 무덤을 찾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길을 박 씨는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어요.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무덤도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박 씨는 손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을 시리게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여보, 추우시죠? 술로 몸 좀 녹이세요. 술을 부었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술이 얼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어요. 마님,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웃 안악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가야 해요.
하지만 여보가 기다려요. 박 씨는 비틀거리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으. 하지만 버텼습니다. 술을 따르고 부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좀 늦었죠?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꽃이 피었습니다. 박 씨는 무덤 주변에 핀 꽃을 꺾어왔어요. 여보, 꽃이 예뻐요. 보세요. 무덤에 꽃을 놓고 술을 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매일 밤 무덤에 갔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여인, 정말 대단하네. 진정한 효부야. 남편 복이 많았어. 저렇게 정성을 다하다니. 박 씨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의 효부가 있다던데. 매일 밤 남편 무덤에 술을 붓는다더라. 1년 동안 한 번도 안 거르고. 그렇다더라.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점점 말라갔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몸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은 여전히 무덤에 갔죠.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술을 붓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술을 들고 무덤으로 가서 술을 붓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늘도 박 씨 부인 무덤 갔구만. 그럼 당연하지. 5년째네. 정말 대단해. 7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33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어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보와 혼인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어요. 8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10년. 10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매일 밤 무덤에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0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성녀처럼 대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런 여인을 본 적이 없어.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박 씨가 술을 붓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삼부 형제의 의심.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얼굴은 김상호를 닮았어요. 실례합니다. 김상호 집이 어디입니까?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김상호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형입니다. 형님이시라고요? 남자의 이름은 김상철. 김상호의 친형이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살아서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이제야 왔네요. 김상철은 박 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박 씨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상호의 형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형님이시라고요? 박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들어오세요. 김상철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초라했어요. 10년 동안 과부로 산 흔적이 역력했죠. 제사는 지내셨습니까? 네.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마을 뒤편 야산에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 씨는 김상철을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이 보였죠. 10년이 지났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김상철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상호야, 형이 늦었다. 그는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무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덤 주변의 흙이 유난히 축축했던 거예요. 며칠 전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 김상철은 흙을 만져봤습니다. 촉촉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재수 씨, 혹시 무덤에 술을 부으십니까?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나 자주요? 매일. 매일이요? 김상철은 놀랐습니다. 네. 매일 밤 한 번씩. 10년 동안요? 네. 김상철은 박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정성을. 김상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김상철은 마을 주막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밤 술을 10년 동안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효부라고 해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이상해. 김상철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몰래 밖으로 나갔어요.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상철은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으로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사각. 사각. 김상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박 씨였습니다. 손에 술병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박 씨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무덤에 부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상철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 씨는 1시간 정도 무덤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김상철은 박 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덤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흙을 만져봤어요. 술로 축축했습니다. 정말 매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김상철은 뭔가 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왜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보통의 효부라면 제사나 명절에 술을 부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10년 동안 매일 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김상철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다음 날 김상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동생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으로 돌아가셨죠. 무슨 병이었습니까? 그건 의원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시체를 보셨습니까? 네, 장례식 때 봤죠. 확실히 제 동생이었습니까? 그야 물론이죠. 하지만 김상철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일주일 후 김상철은 결심했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제 동생 무덤을 파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무덤을요? 네. 왜 그러시려고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의심이요? 김상철은 자신의 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붓는 것.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것. 너무 이상하다고.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파는 건
제가 형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발입니다. 제 동생이 정말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한테는 말씀하셔야 합니다. 김상철은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재수 씨. 네, 형님. 제가 상호 무덤을 파보려고 합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호가 정말 그 안에 있는지. 형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매일 밤 술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너무 이상합니다. 뭔가 숨기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닙니까?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떨고만 있었어요. 내일 무덤을 파겠습니다. 김상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사부 첫 번째 반전, 빈관.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김상호 무덤을 판다던데. 왜? 형님이 의심한대. 뭘 의심해? 관 안에 시체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다 장례식 봤잖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상철과 이장, 그리고 장정 몇 명이 무덤 앞에 섰어요. 박 씨도 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장정들이 삽을 들었어요.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푹, 푹, 푹. 삽이 흙을 파는 소리. 그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깼습니다. 박 씨는 무덤을 바라보며 떨었어요. 제발, 제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뭔가 나왔습니다. 장정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관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관. 10년 동안 땅속에 있어서 조금 썩어 있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올리세요. 관을 땅 위로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2명이 힘을 합쳐서 겨우 들어올렸죠. 쿵. 관이 땅 위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상철이 관 앞에 섰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장정이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열렸어요.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관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관이었죠. 이게 무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체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장례식 때 분명히 넣었는데. 소란스러웠습니다. 김상철은 박 씨를 쳐다봤어요.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재수 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어디 있습니까? 재수 씨. 김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박 씨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살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호는 살아 있어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김상철은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 씨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부 두 번째 반전. 과부는 알고 있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박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상호가 죽은 척했어요. 죽은 척이라고요? 네. 그날 밤 제가 상호를 간호하고 있을 때 상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10년 전 그날 밤 김상호는 박 씨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들어봐요. 네, 말씀하세요. 나는 죽어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죽은 척을 해야 해요. 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김상호는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요? 서당을 운영하면서, 마을 아이들 가르치면서 돈을 빌렸어요. 책도 사야 하고, 붓도 사야 하고. 그런데 갚을 수가 없어요. 이자가 너무 커져서. 김상호는 울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요? 빚을 못 갚으면 죽이겠대요. 아니면 당신을 노비로 팔겠대요. 박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척을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하지만 어떡해요? 김상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척하고 관에는 다른 걸 넣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도망가겠다고. 하지만 관에 뭘 넣어요? 짐승 시체라도. 아무거나. 그렇게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김상호는 죽은 척했어요. 의원도 속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죠. 사람들이 관을 봤을 때 안에는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너무 변해서. 목이 안 좋습니다. 박 씨가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어요. 관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상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상호는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경상도. 어느 마을로? 편지는 왔습니까? 처음 몇 달은 왔어요. 박 씨는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김상철이 펼쳐봤어요. 여보, 나는 잘 있소. 당신도 건강하시오. 미안하오. 미안하오. 김상호의 글씨였습니다. 그 후로는요? 편지가 끊겼어요. 언제요? 2년 후부터요. 그 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박 씨는 울었습니다. 상호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김상철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매일 밤 술을 부으셨습니까? 여기엔 아무도 없는데요. 박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어요. 습관이었어요. 습관이요? 처음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였어요. 진짜 과부인 척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습관이 됐어요. 매일 밤 무덤에 가서 상호를 그리워하는 게.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무덤이라도 있어야 상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남편을 기다린 여인. 그리고 남편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상철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그것뿐일까? 김상철은 다시 무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주변의 흙, 유난히 축축한 부분이 무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 옆쪽, 3미터 정도 떨어진 곳, 그곳도 축축했습니다. 저게 뭐지? 김상철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흙을 만져봤어요. 촉촉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술. 역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재수 씨. 네. 여기도 술을 부으셨습니까? 박 씨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저기는 대답해 주세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철은 삽을 들었습니다. 파보겠습니다. 안 돼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상철은 이미 파기 시작했어요. 푹, 푹, 푹.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얕은 곳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이건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 그리고 썩은 옷. 김상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들도 경악했어요. 시체야. 여기 진짜 시체가 있어. 누구야? 김상철은 박 씨를 돌아봤습니다. 재수 씨. 이게 누굽니까?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답해 주세요. 이게 누구냐고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제 진짜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상호가. 아니에요. 진짜 제 남편.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6부 세 번째 반전. 진짜 무덤. 박 씨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호는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제 남편은 따로 있었어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에게는 진짜 남편이 있었어요. 이름은 최민수라고 했어요. 최민수. 그는 박 씨의 어릴 적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서로 좋아했죠. 우리는 혼인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최민수는 가난했습니다. 상민 출신에 땅도 없었죠. 박 씨의 부모는 반대했어요. 그런 가난뱅이와는 혼인 못한다. 대신 박 씨의 부모는 김상호를 선택했습니다. 김상호는 양반이었고 서당 선생이었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상호와 혼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수에게 있었어요. 박 씨와 김상호는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김상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박 씨는 몰래 최민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불륜 관계였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민수는 제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상호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고백했죠. 빚이 너무 많다고. 죽은 척하고 도망가야 한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상호가 사라지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민수와 함께 살 수 있다.
박 씨는 김상호의 계획을 도왔습니다. 죽은 척하는 것을, 장례를 치르는 것을. 그리고 상호는 도망갔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죠. 박 씨는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민수와 다시 만났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비밀리에 만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지만 한 달 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하나가 우리를 봤어요. 과부가 남자를 만나. 소문이 퍼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어요. 마을 밖으로. 두 사람은 야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김상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민수가 말했어요. 최민수는 박 씨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망가요. 이 마을을 떠나요. 하지만 함께 가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도망가면 모든 걸 버려야 해. 집도 땅도 모든 걸.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도망가지 마. 최민수는 박 씨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하지만 최민수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절벽이었어요. 최민수는 떨어졌습니다. 민수!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달려가서 절벽 아래를 봤어요. 최민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민수! 민수! 박 씨는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최민수를 안았어요. 민수! 정신 차려. 하지만 최민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저기 있다. 빨리. 박 씨는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민수의 시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다해 끌었어요.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오기 전에 박 씨는 최민수를 김상호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고 시체를 묻고 흙을 덮었어요. 미안해. 민수.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내줘서. 그리고 박 씨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소? 도망갔어요. 절벽으로. 찾아야 하는데. 하지만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에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강물에 떠내려간 모양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민수 무덤에 술을 부었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상호 무덤에 술을 붓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는 민수 무덤이었어요. 저는 민수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지금도. 박 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수야.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내줘서. 10년 동안 이렇게 숨겨놔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의 진실. 효부라고 칭송받던 여인의 비밀. 그리고 숨겨진 사랑. 김상철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구려. 7부 진실. 그날 이후 박 씨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과부가 불륜을.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잖아. 그래도 죽은 남편의 무덤 옆에 정부를 묻다니. 10년 동안 속았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 씨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김상철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멀리 상호를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호는 이미 저를 잊었을 거예요. 8년 동안 연락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상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박 씨는 마지막으로 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빈관이 있던 김상호의 무덤. 그리고 최민수가 묻힌 진짜 무덤. 상호.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박 씨는 김상호의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의 무덤으로 갔어요. 민수야. 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을 한 잔 따랐어요.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매일 왔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박 씨는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술을 무덤에 부었습니다. 출렁출렁. 하지만 너를 잊지 않을게. 평생 너만 사랑할게. 박 씨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는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민수야.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마을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김상철은 최민수의 시체를 제대로 장사 지냈습니다.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편히 쉬시게. 김상철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 김상호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경상도로. 한 달 후 김상철은 형을 찾았습니다. 작은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형님. 상철이냐? 형제는 1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형님. 박 씨 부인은. 김상철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형님. 괜찮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마지못해 나와 혼인했다는 걸. 김상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비록 나와 함께는 아니더라도. 그 후 박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양으로 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 마을로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 진짜 사랑했던 거겠지. 10년 동안 매일 밤. 그건 진심이 아니면 못하는 거야. 그래도 불륜은 그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민수의 무덤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잡초가 자랐고 비석이 이끼로 덮였어요. 하지만 어느 해봄 한 늙은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어요. 박 씨였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민수야. 나야. 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잡초를 뽑았어요. 비석의 이끼를 닦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미안해. 오래 떠나 있어서. 박 씨는 품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르고 무덤에 부었습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해. 출렁출렁. 술이 무덤을 적셨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옛날처럼, 30년 전처럼.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박 씨는 무덤에 기댔습니다. 피곤하네. 조금 쉬었다 가야겠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박 씨가 무덤에 기댄 채 숨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최민수 무덤 옆에 묻어줬습니다. 나란히 두 무덤. 이제 함께 있으시게. 그 후 봄이 되면 두 무덤에 꽃이 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게 두 사람의 사랑이야. 죽어서도 함께 있는 거지. 세월이 흘러도 그 두 무덤엔 늘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여름이면 백합이,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마치 누군가 매일 밤 물을 준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로 밤마다 박 씨의 영혼이 와서 꽃을 돌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매일 밤 술을 부었던 것처럼. 에필로그.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도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문서에 효부로 알려졌으나 실은 불륜의 사랑을 지킨 여인의 이야기.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불륜을 저지른 나쁜 여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지킨 비극적 여인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는 10년 동안 매일 밤 무덤에 술을 부었다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은 그녀를 죄인이라 할지 모릅니다. 도덕은 그녀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간의 그 밤들, 혼자 걷던 그 길, 무릎 꿇고 부었던 그 술, 그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마무리 멘트. 자, 오늘 야담 통통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부가 매일 밤 무덤에 술을 부은 이유. 처음엔 효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남편은 살아서 도망갔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의 무덤에 3번의 반전, 그리고 마지막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씨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쌍한 사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야담 통통은 앞으로도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통통 튀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야담 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